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소송 재판, 법률용어로는 변론 기일이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재판부는 대법원 특별 2부입니다. 재판장은 조재현 대법관이고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이동원 대법관까지 해서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이날 변론기일에는 원고 측에서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변호사가 8명인데 그 8명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또 현성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이렇게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의 변호인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구상진 변호사도 이른바 법률용어로 복대리인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소위 배춧잎 투표지, 그러니까 재검표를 하면서 드러났던 그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해서 당시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고 돼 있는 그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투표관리관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공무원은 아니고 다른 일반 공무원인데 이날 자신의 얼굴도 드러내고 실명도 공개하면서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물론 증인 선서도 했습니다. 증인 선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증을 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 처벌도 감수한다 이런 증인 선서까지 하고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에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사전투표소를 자기가 있었는데 이런 배춧잎 투표지는 본 적도 없고 투표 관리인들로부터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면 그 이상한 투표지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도 당연히 한 적이 없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의 배춧잎 투표지가 원래 투표할 때는 없다가 재검표 때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관리관이 자기가 이런 배춧잎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한 것이 그 투표지가 확실히 없다고 본인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건 또 그런 말은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적어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 이 투표지가 나온 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더구나 그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말을 한 적도 없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는, 그런데 갑자기 투표 때도 발견된 적이 없고 기록된 적도 없고 또 개표 때도 이런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는 기록도 없고 발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15일 총선으로부터 무려 1년도 더 지난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선거구 재검표에서 배춧잎 투표지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투표관리관이 이렇게 증언을 하자 피고인 선관위 측에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에서는 갑자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영상을 자기들이 보여주겠다 하면서 선관위 아마 사무실에서 연출한 걸로 보이는 영상,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 투표지를 밀어 넣고 다른 투표지로 하는 식,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이번에 변호인단이 준비한 종합 준비서면에서 문제의 몇 가지 투표지들과 관련해서 선관위 쪽에서 주장을 한 것과 그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다시 반박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나오던 투표지를 갑자기 밀어 넣어서
다른 투표지를 다시 내는 식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연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연출해서 그런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선관위 쪽에서는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쪽에서 이런 식의 강변을 하자 방청객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항의했습니다. 방청객들의 항의가 커지자 변호인단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방청인들의 분위기도 가라앉힐 겸 재판부에 변론을 신청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29일 변론기일에서 말한 내용의 핵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소위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연수월 선거무효소송의 의의와 관련해서 이번 판결은 자유헌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이다. 1200년대 영국은 왕에게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하여 근대 민주주의의 효시를 이루었지만 1400년대 조선은 고을 수령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고소할 수는 있되 수령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탐관오리의 득세로 망국에 이르는 씨앗을 뿌리게 됐다. 왕실에 대해서도 신체를 침범하는 것 외에 모든 재산 압류까지 가능케 한 뒤 분쟁이 해결되면 즉시 충성을 회복케 한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 근대 법치의 기백이다. 이러면서 지금 세상의 평가보다 2000년 뒤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한 로마 시대 키케로의 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을 더하는 역사의 분수령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드린다. 이렇게 대법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태우 변호사는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 측이 아니라 피고 측인 선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입증 책임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소송과 유사한 본소송에서 피고는, 그러니까 선관위는 처분의 적법사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번 상황은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제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이러면서 1984년 6월 유명한 공해소송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했고 피고인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들과 수치의 불일치 등 이상 상황이 많이 나타났고 이 선거에서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낙선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피고인 선관위가 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투표지들과 그 이상 상황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또 투표지들과 이상 상황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이 왜 이 사건 선거의 유효성을 뒤집을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선관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특히 원고인 민경욱 의원 측의 각종 증거조사 신청이 채택되지 않고 중요한 추가조사가 거부된 바 있는 반면 피고인 선관위는 자신의 지배권 하에 있는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개표기 등의 로그 데이터를 삭제하며 서버를 해체 이전하는 등 입증 방해 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민경욱 의원 측이 아니고 피고인 선관위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 입증 책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 측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에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성격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수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측이 모든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 공공기관인 선관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선관위 쪽에서 문제가 없음을 자신들이 입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또 중요한 부분이 이번 재판의 주심
대법관인 천대엽 대법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태우 변호사의 변론 이후에 선관위 측에다가 지금 원고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선관위의 성명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대엽 대법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선관위 쪽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약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원고 변호인단의 종합 준비 서면, 그러니까 본문만 해서 A4 용지로 126페이지, 앞에 목차까지 하면 13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준비 서면을 원고 변호인단이 이미 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제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준비 서면에서 원고 변호인단이 선관위를 재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내놓으라고 그렇게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 측에다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흐름이 얼마 전까지와는 뭔가 기류가 달라지는 듯한, 이 재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대략 아실 겁니다만은 뭔가 지금까지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선관위 편을 드는 듯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는데, 약간 이번 4월 29일 재판, 4월 29일 변론기일에서는 그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듯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정인신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관심이 되는 부분은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나온 이상투표지고, 일장기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와 관련해서 나온 이상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가 한 투표소에서만도 무려 1000장 이상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이 재판에 소환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수용을 했는데, 선관위 측에서 지금까지 해당 투표관리관의 출석을 막고 그 밑에 있는 투표관리인들만 출석을 시키는 식으로 했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원고 측 변호인단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29일 재판에는 그 투표관리관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관리인, 선관위가 불러온 그 투표관리인에 대해서는 원고 측 변호인단이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날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정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아마 4월 29일 이 변론기일이 선고 이전의 마지막 변론기일, 그러니까 결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만은,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는 다음 5월 23일에 다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에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일장기 투표지와 관련된 증언을 듣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23일에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만약 그날 결심까지 끝나면 선고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아마 6월경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대체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 특별 2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의 대법관이 재판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모두 일치를 한다면 이 재판은 그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3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갖게 되면 3명의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선고를 하지 않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장인 조재현 대법관, 그리고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동원 대법관, 이 3명들이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략 기류는 선관위 편을 들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배춧잎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증언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선관위 편을 들기는 좀 쉽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3명 중에 적어도 1명 정도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꽁꽁 묶였던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